어,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마지막까지 왔네요. 이번 강의가 14번째 강의인데, 강의 인강으로서는 마지막 강의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어, 여러분들이 이제 기말 보고서 내면 그게 15주 차로, 정리되고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서를 그 기한 내에 내시면 어, 그걸 통해서 이제 출석 체크를 하게 되죠. 여러분들이 중간중간에 문의해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제가 초반에 여러분 출석 체크할 때 과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체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제 제가 체크하다가 워낙 많은 학생들이 한꺼번에 보내니까 이제 과제 다 열어보고 체크하느라고 어, 그 이름이 누락된 학생도 있었고, 어, 또는 과제를 안 맞춰줘도 없는데, 과제가 없는데, 냈다고 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제가 또 다시 확인하고 연락하고 그랬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다음 주 초에 기말 성적 내기 전에 한번 총 정리해서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어서 올릴게요. 그래서 혹시라도 자기께 잘못되어 있으면 연락을 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은 강의를 많이 하지는 않을 거예요. 조금만 할 건데, 여러분들이 다음 주까지 기말 보고서를 낼 때,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점검하셔야 될 몇 가지, 그러니까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쓰시되 최소한 기본적인 형식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점검해 주십사 해서 제가 지난번에 아래 한글을 기준으로 편집하는 법 어, 간단하게 알려드린다고 했는데 그 편집하는 법하고 여러분이 리포트를 낼 때 어떻게 내야 최소한의 어떤 어, 형식을 갖추게 되는 것인가 그거를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이제 지금 여러분 교재 43페이지인데 몇 가지 이거 전부 다 설명하면 좀 긴데 몇 가지만 짚어드리고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어, 자, 여러분 이거부터 볼게요. 여러분 교재 갖고 계신 분들은 43페이지 보시면 되고요. 교재 없으신 분들은 그냥 보시면 돼요. 저 좀 키울까요? 자, 어, 글쓰기의 중요성과 기초다지기. 뭐 이거는 계속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머릿속에 있는 것을 누군가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글을 쓰게 되는데 나중에 여러분이 어느 회사에 들어가더라도 보고서는 꼭 쓰게 돼요. 음, 그래서 예전에 그런 얘기 해드렸는지 모르겠는데 MIT 공대 있죠. 세계적인 MIT 공대 학생들이 예, 그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취업해서 여러분들이 대학 다닐 때 들었던 과목 가운데 수업 가운데 어떤 수업이 지금 현실에 가장 도움이 됩니까? 라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1위가 경영학, 2위가 글쓰기였어요. 작문. 그 다음에 이제 더 필요하다면 요즘에는 컴퓨터 다루는 능력, 뭐 이런 거겠죠. 그만큼 작문은 중요해요. 어, 이게 이제 어떤 형식의 글이든. 음, 그래서 이게 보시면 이제 대학 교육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교육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2학기 동안 국어를 배우게 돼 있거든요. 배우게 돼 있는데 에,
여기 보시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글과 말은 남과 소통하기 위한 매개다. 글 쓸 때 중요한 것은 그 글을 읽는 독자의 이해 여부, 수용 여부를 전제로 고심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적인 만남에선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는데 공적으로 여러분이 어떤 일을 보게 될 때 예를 들어 맞춤법이 어긋나거나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SNS 하듯이 틀린 글을 쓰게 되면 처음에 이제 여러분 타이핑하면 이거 오타겠거니 이렇게 처음엔 바라보거든요. 그러다 그게 두 번, 세 번 동일한 것을 계속 틀리게 되면 이 사람은 모르는구나 이것을 이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 공적인 어떤 글을 쓸 때는 맞춤법을 맞춰야 돼. 까다로워, 어려워 이렇게만 할 게 아니라 내가 쓴 게 맞는 것인가? 내가 쓰는 표현이 옳은 것인가? 여기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요즘은 쉽잖아요. 휴대폰 다 있으니까 의심을 하고 의심이 들면 찾아보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는 한 글 한 편을 쓸 때 뭐 10개를 찾아보던 게 5개, 3개 이렇게 줄어들게 되죠. 저희도 늘 찾아봐요. 띄어쓰기, 맞춤법 이런 것들. 국어 선생이니까 더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게 중요하다. 어, 그러니까 그건 하나의 약속을 지키는 거기 때문에 중요하다. 특히 대학 그 보고서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말을 하는 것에서는 말을 할 때는 문법이 어긋나도 상관없어요. 근데 글을 쓸 때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글을 다 쓰고 난 다음에 한번 점검을 하는 게 중요하다. 여기 써 있잖아요. 일상생활에서도 문자나 SNS를 통해 우리는 끊임없이 글쓰기를 한다. 요즘은 어린 사람들마저도 띄어쓰기나 맞춤법을 가지고 그 사람의 역량을 평가한다고 하지 않는가? 그 사람이 그게 전부는 아니겠으나 인상을 줄 때, 좋은 인상을 주는. 음. 제가 그때 그런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흔히 틀리는 것 중에 하나 이런 거죠. 뭐든지, 뭐든지, 뭐든지란 말은 없어요. 뭐든이란 말은 있어도 뭐든지지, 그죠? 뭐든지지, 뭐든지라는 말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쓰는 학생이 있어요. 보고서나 시험 답안에 이렇게 쓰는 학생이 있어요. 제가 실수했어요 라고 하는데 이건 실수라기보다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안 틀리겠죠? 뭐야? 이제 장난으로 쓸 수도 있지만 요새는 뭐 TV 자막에도 그렇게 나와. 뭐지? 뭐야? 뭔데? 아니요. 뭔데? 다 틀려요. 어? 우리가 이제 친구들 사이에 카톡이나 문자할 때는 뭐 그럴 수도 있어. 근데 공식적인 글을 쓸 때는 이렇게 쓰면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TV 자막에도 이러고 나오니까 저렇게 써도 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 돼요. 정확히 써야 된다. 이제 띄어쓰기가 어렵죠. 띄어쓰기 어렵죠. 그 이전에 먼저 말씀드릴 건, 요거는 이제 구체적인 문법인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형식적인 거예요. 자, 요 부분만 볼게요. 요 부분만 보더라도, 보시면, 여기 단락이 나뉘어져 있죠. 이렇게. 뭐, 그 단락을 요 정도 수준으로 나눠도 되고, 뭐, 요 두 개를 합쳐도 되는데, 보통 단락을 나누는 규칙은 하나의 생각은 하나의 단락에 들어간다. 하나의 내용은 하나의 단락에 들어간다. 이게 기준인데, 하나의 내용이 길어질 수도 있고, 하나의 생각이 길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적절한
수준에서 끊어줘야 돼. 이렇게 단락을 나눠줘야 돼. 그리고 단락이 나뉘었을 때는 항상 여기 첫 번째 요 글자는 들였어야 돼. 이렇게 한 두 칸 정도 들였어야 돼. 여기도 있잖아요. 이유는 자, 글은 누군가 쓰고 누군가 읽으면서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단락을 나누지 않았다 했을 경우에는 소통이 안 돼. 안 돼. 소통도 안 될 뿐더러 글을 읽으면서 자꾸 이 사람이 무슨 글을 쓴 거지? 라는 의심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서로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읽는 사람이 편하도록 고쳐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글은 쉽게 써야 돼. 어려운 단어 막 넣고 한자 넣고 옛날엔 그랬거든요. 옛날 교수님들 보면 책에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한자 막 넣고 이러면은 좀 고급스러워 보일까 싶어서 막 넣어요. 어려운 용어도 막 써요. 어려운 용어는 전공 논문에서는 그렇게 쓰지만 일반적인 글에서는 쉽게 쓰는 게 가장 좋은 글이에요. 그래서 형식상 이렇게 단락을 나누고 띄워주는 연습을 해야 된다. 들여쓰기도 하고. 여러분들 글을 보면 이렇게 안 나누어져 있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냥 한 문단이야. 처음부터 끝까지. 어. 그 연습을 안 해서 그래. 그 연습, 요거 이제 나누는 거는, 한글 파일에서 나누는 거는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요 뒤에도 다 맞춰야 되고, 이렇게. 자, 여기 볼까요? 사회에서 띄어쓰기를 틀릴 경우, 기초가 안 된 글이라 해서 접수가 안 되거나 발표조차 안 되는 것이 각종 행정기관이나 직장의 기업 풍토이다. 그러니까 한두 번 틀리는 건 이해를 해요. 근데 그걸 계속적으로 그렇게 틀리면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요즘은 SNS나 문자를 보낼 경우도 띄어쓰기를 틀리게 쓰는 사람의 경우 매력이 반감된다. 이렇게 됐어요. 틀릴 경우에도. 음. 우리나라 직장에서는 아까 제가 이제 그 MIT 공대 얘기 들었는데 거기서는 경영학이 1위에요. 사회 나와서. 그 경영이 왜 1위냐면 모든 어떤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총 계획을 말하는 거거든요. 계획한 대로 내가 무언가를 수행하는 힘을 말해요. 그랬을 때 경영학에서 배운 여러 내용들이 교양으로 배웠더라도 되게 도움이 되더라,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고등학교 때, 수학을 왜 배워? 나는 수학 포기할래. 그 아무 짝에도 쓸모도 없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나? 그죠? 그냥 이렇게 우리가 계산만 하고 살아가면 되지 않아? 라고 생각하지만 수학이란 과목은 우리의 사고를 논리적으로 만드는 되게 중요한 과목이야. 근데 실생활에 써먹질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경영학, 작문, 컴퓨터 활용, 이런 건 실생활에 써먹거든요. 쓰거든요. 그래서, 어, 강조를 하는 거예요. 자, 규칙은 하나예요. 단어는 띄어 쓴다. 이게 규칙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규칙. 근데 이제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어려운 게, 그러니까 단어는 띄어 쓰고 조사는 윗말에 붙여 쓴다 그러는데, 뒤에 나오지만, 뭐, 형태소, 이런 형태소도 이제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다 이 말을 배웠지만, 어, 이 말 자체를 여러분들이 뭐 어학이나 국어, 국문학을 공부하지 않는 이상 몰라도 상관없어. 알면 좋지만, 그냥 단어라고 생각하고, 단어와 조사만 구별할 수 있으면 돼요. 조사도 뭐 주격조사, 목적격조사 뭐 여러 가지 배웠잖아. 은는이가 뭐 뭐뭐까지, 뭐뭐로부터, 부터까지, 뭐뭐에서 이런 거 있잖아요. 뭐뭐에
이제 보조사, 어, 주격조사는 격조사, 은는이가 이런 을를, 어? 이다. 이런 거는 다 조사란 말이에요. 이다도 조사요. 멋멋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요 조사는 띄어쓰고, 조사는 붙여쓰고, 접사, 개나리, 개살구, 개떡, 치솟다도 이 접두사예요. 지우개, 덮개, 받침대, 마개, 이거 다 접미사 붙여 쓴다. 그 다음에 선어말 어미라 그래갖고, 이제 존칭, 하시옵소서, 그랬었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은다, 는다, 이런 거. 이건 이제 붙여 쓴다. 이 정도만 알면 되는데, 우리말에는 어려운 게 뭐냐면, 이제 의존명사라는 게 있어요. 지난번에도 우리 그 소설 문장에서 틀린 거 봤지만, 예전에는 불완전 명사라 그랬고, 지금은 의존 명사라 그래요. 이 의존 명사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것, 바, 줄, 수, 대, 이런 거. 어떤 때는 붙여 쓰고 어떤 때는 띄어 쓰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조금 틀리더라도 그거는 일반인들은 잘 구분을 못해. 구분을 못해요. 그 뒤에 특별히 다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몇 개는 자, 단어는 붙여 쓰고 띄어 쓰고 조사는 붙여 쓴다. 여기 있잖아요. 멋머신 양, 따름, 때문, 대로, 만, 분. 의존 명사는 띄어 쓰는 거예요. 의존 명사는 이게 이제 조사인 것처럼 보이지만 명사란 얘기예요. 인내할 따름이다. 아는 척하다. 본 바가 없다. 슬픈 양 하여. 요 하다도 이제 붙여 쓰는 거예요. 혼자 스스로 단어가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대로니까 대로 하죠. 요거는 되고 띄어쓰고 이다 아까 붙여 쓴다 그랬죠. 여기는 이제 척하다는 여기는 멋머신 척을 보조하는 조사가 되는 거예요. 요 하다는 근데 여기는 도를 보조하진 않는다 이거예요. 그냥 스스로 한다 doing의 의미이기 때문에 띄어쓰는 거예요. 마저 밖에커녕 대로만 뿐 이거는 이제 붙여 쓰는 거예요. 어? 조사 요거는 조사고 요거는 다시 만영 밖에커녕 대로만 뿐 요건 붙여 쓰고 척, 양, 든, 것, 바, 따름, 때문, 대로만 것 이거는 띄어 쓴다. 이게 이제 두 개가 헷갈리는 거예요. 이것도 때로는 의존 명사인 것처럼 보여요. 근데 요 단어는 좀 달라. 밖에는 수밖에 없다. 할 수밖에 없었어. 수밖에 없었어. 그러면 붙여 쓰죠. 근데 띄었을 때가 있어. 언제? 안팎을 구분할 때. 야, 밖에 네가 좋아하는 사람 와 있어. 나가봐. 이때는 띄었어야 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밖에 와 있다. 밖에. 안팎을 구분할 때는 그거는 안팎이라고 하는 따로 개인적인 명사란 말이에요. 예. 근데, 근데 지금 여기 얘기한 것처럼, 얘기한 것처럼, 요거를 다 우리가, 어, 맞을 수는 없어. 그러니까 많이 틀려. 여기 대도 있어, 예, 대. 어떤 때 대부분은 붙여 쓰는데, 요것이 것이나 장소, 야, 그런 데가 있어? 이런 거 있잖아요. 장소. 일 때는 띄어써 주는데, 자, 많이 틀리는데, 여러분들이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이제 요 척은 외워야 되고, 대개의 조사, 그러니까 의존명사 앞에 리을로 끝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리을로 끝나면 한번 의심을 해봐야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명사니까 대로는 외우면 되고,
양도, 양이나 척도 외워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요 바가 그랬잖아요. 이걸 붙였어야 되는지 띄었어야 되는지 할 때 요 바가가 조사란 말이에요. 주격 조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사 다음에 띄어 써주는 거예요. 음, 어렵죠. 어려운데 다른 거는 여러분이 잘 띄어쓰기를 하는데 요 의존명사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어려워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문장을 쭉 쓰고 난 다음에 보는 거예요. 직장인의, 아, 맞아. 여기 띄었어야지. 조사하고. 대학교육은 띄었어도 되고, 붙였어도 돼요. 한 단어로 인정을 해주기도 하고, 대학, 교육 띄었어도 돼. 네, 그렇게 되고, 그거는 인정이, 둘 다 이제 사회생활도 마찬가지고, 여기 띄었잖아. 공적 생활 띄었잖아. 자기가 쓴 글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본다. 근데 의존명사인데, 굳어진 건 띄어쓰지 않는다. 이것, 저것 할 때 요 것이 의존명사거든요. 저희, 이 사람, 저 사람 그거잖아요. 지은 사람 이것도 굳어졌어. 이번, 저번, 먼저 번, 그편, 왼편, 건너편, 이쪽, 양쪽, 오른쪽, 쪽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방향을 얘기할 때 요즘, 그즘, 이즘, 즈음, 반나절, 한나절. 이거는 그냥 의존명사임에도 불구하고 붙여 쓴다. 붙여 쓴다. 어렵죠. 그냥 외워 이것도. 우리가 6개 사이시옷 어, 적용받 그러니까 사이시옷 적용받지 않는 한자어 적용받는 한자어 6개 외우듯이 예, 이것도 외우면 돼. 그 다음에 단위 한갓 한 개 그러니까 굴비는 한 갓으로 표현은 한 두름도 되고 그러니까 오이 한 거리 쌀 한 말, 오징어 한 축, 옷 한 벌. 오이 한 거리가 몇 개인지 제가 지금 금방 기억이 안 나네. 어? 오이 한 거리 20개인가? 예를 들어 오이 한 축, 아니 오징어 한 축 그럼 이거 20마리잖아요. 축이. 그러니까 굴비 한 갓 그러면은 뭐 이 2마리든지 20마리든지 10마리든지 이런 단위를 나타낼 때도 명사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나 숫자와 어울릴 때는 붙여 쓸 수 있다 이랬어요. 쓸 수 있다라는 얘기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는 얘기. 이거는 기본적으로 다 띄어 써줘야 되고, 이거는 붙여 써도 되고, 띄어 써줘도 되고. 빛, 색이 붙은 빛깔 이름은 붙여 쓴다. 얼굴색, 검은색, 뭐 이런. 수를 적을 때는 만 단위로 15억 6,783만 4,791. 길잖아요. 어? 아라비아 숫자는 요 세 자리씩 콤마를 찍거든요. 세 자리의 콤마를 찍잖아. 아라비아 숫자는 천 단위인데, 어, 한글로 쓸 때는 만 단위. 수를 나타낼 때 여기도 이제 년, 명, 어, 띄었습니다. 이런 거 이제 이렇게 보시고, 음. 그러니까 이게 한 20가지 정도 되는데 여기에 여러분들, 어, 여기다 21, 21, 아니야, 24가지 써놨는데 만약에 제가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내면 엄청나게 어려울 거예요. 그죠? 띄어쓰기. 여러분들이, 음, 이거 다 있어요. 음, 한번 이것을 참고로 해서, 그러니까 100% 여러분들이 띄어쓰기를 다 맞추겠다? 물론 그런 욕심을 내는 건 좋아요. 욕심을 내는 건 좋은데, 100% 그렇게 쓰겠다라고 생각하면 어려워. 사전 옆에다 놓고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의심을 해보는 거야. 내가 쓴 글에 대해서, 어, 맞는지 틀리는지.
그러니까 이런 띄어쓰기나 맞춤법을 조금 신경 써서 여러분이 글을 다 쓰고 어, 검토를 해본다면 덜 틀린다 이거죠. 이것도 이제 오류라 그랬잖아. 이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쓰는 건데 틀렸다는 얘기예요. 틀렸다는 얘기. 고쳐본다 이게. 오류. 이제 문장이 잘못된 거 저번에 우리가 소설 문장 고쳐보면서 조금 해봤는데 원래 우리 이제 대면 수업할 때 대면 수업할 때는 이걸 쓰라 그러거든요. 여기다가 답안 작성을 하라 그러는데 아, 이제 뭐 다 끝났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거까지 할 필요 없고 일단 여러분들이 쓴 글 있잖아요. 그것을 한번 이게 문장이 옳은지 띄어쓰기가 옳은지 그런 것들을 한번 검토를 해보라는 단어를 제대로 쓰고 있는지 검토를 해서 제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기본적인 형식을 맞춰서 쓰는 방식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아래 한글을 띄울게요. 자, 여러분들이 글을 이제 쓰려면 이런 화면이 나오잖아.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 맨 처음에 응? 그래서 이제 제목을 쓰겠죠. 뭐 음,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글씨가 너무 작아. 10포인트잖아요. 제가 11포인트로 쓰라 그랬는데 이걸 아예 설정을 해놓고 들어가는 거예요. 다 지울게요. 지우면 자, 여기를 보시면 포인트가 10포인트로 되어 있는 걸 11로 올리고 그 다음에 또 주의하실 게 이렇게 쭉 쓰시다 보면 줄 간격이 있어요. 이렇게 쭉 쓰시면 뭐 이렇게 썼다고 쳐. 말이 이상한가? 오늘 날씨가 매우 덥다. 그래서 집을 나와 카페에 가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시켜놓고 음, 노트북에 기말 보고서를 작성했다. 음,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시키고 노트북을 열어 뭐 이렇게 썼다고 쳐요. 썼다고 쳐. 그러면 이제 여기 이렇게 세 줄이잖아요. 세 줄에 줄 간격이 160이라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10포인트에 160은 기본적으로 아래 한글. MS 워드는 또 달라요. 다른 워드 프로그램은. 근데 이제 아래 한글을 기준으로 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조금, 10포인트로 할 때는 빡빡해 보여. 그러면 요거를 한 180 정도로 해놓으면 이게 눈으로 보기가 조금 시원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11포인트 180 요걸 맞춰 놓는 거야. 맞춰 놓고 원래 이 워드 프로그램을 잘 쓰는 사람은 스타일을 지정해 놓고 뭐 아주 세부적으로 지정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일반 보고서를 쓸 때는 몇 가지만 하면 돼요. 몇 가지만 해놓고 쓰면 보기 좋은 문서가 돼. 저도 일반적인 글 쓸 때는 몇 가지 안 해놓고 써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글씨체, 요거는 뭐 함초롱 바탕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탕글로 쓰면 제일 나아요. 일반적인 그런 바탕글로 쓰고, 고딕체 이런 거 쓰는 게 아니에요. 음.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것을 지정하는 데를, 찾으려고 한다면, 서식, 글자 모양, 이렇게 함초롱 바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기준 크기 11로 되어 있고, 이렇게 딱 맞춰. 설정. 나머지는 건들지 말고, 그 다음에 문단 모양, 이제 이게 문단. 여기 설정에서 다 기본으로 돼 있는데, 그쵸? 기본으로 돼 있는데, 요 줄간격을 180으로 맞추고요. 그 다음에 들여쓰기를 해놔. 여기를 콕 찍어. 네? 그래서 설정해요. 그럼 들어갔지, 여기.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서 지금 했기 때문에 다시.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 쓴단 말이에요. 응? 계속 작업하다가 눈이 아파와. 글자만 너무 보니까 눈이 아파서 잠시 이걸 내려놓고 유튜브도 봤다 이걸. 음. 요즘은 카페에 사람들이 이렇게 대학생들이 거기서 인터넷 강의 듣는 학생들도 있고 과제하는 학생들도 있고 많더라고요. 카페 가면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쓰는 거 이렇게 계속 쓰다가 또 단락이 달라지면 누르고 또 쓰면 이렇게 쓰게 되면 음, 음, 쓴단 말이에요. 내용이 달라지면 또 치고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예요. 떨어뜨리는 거예요.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주 기본적으로 처음 시작할 때 이것만 지정해 놓고 쓰면 여기에 기본적인 어떤 글의 형식을 여러분들이 보고서로 쓸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귀찮거나 익숙지 않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제목을 쓰면 아까 예를 들어 봅시다. 제목 뭐 나의 하루라고 써봅시다. 이 제목이야. 그럼 제목 같은 경우에 가운데 놓고 싶잖아요. 긁어서 가운데 문장 이렇게 놓고 약간 글씨 크기를 요거는 제목이니까 한 13포인트 어? 쓰는 거야. 어렵지 않잖아요. 그럼 여러분 다 안다고 생각을 하고 처음에는 여러분들은 이게 이제 컴퓨터가 익숙하니까 저는 다 안다고 생각을 했어요. 다 아니까 말을 안 했는데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이 보고서를 낼 때 막 눈이 아파. 그러니까 문단 구분도 안 돼 있고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그 맞춤법이나 이런 것도 막 엉망으로 돼 있고 그럼 읽기가 싫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이미 마음속에 그 보고서는 내 마음 밖에 나가 있어.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기말 보고서는 마지막이잖아요. 지금까지 여러 번 쭉 내주셨잖아.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마지막 보고서니까 여러분들이 좀
형식을 갖춰서 내주셨으면 여러분들의 이제 마지막 인상을 좋게 만들겠죠. 어, 저랑 의사소통도 잘 할 것이고 잘 될 것이고 음, 그래요. 단 한 번도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예, 수업을 마치게 되는 강의를 마치게 되는데 이날 됐는데 음, 모르겠어요. 2학기 때 또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 과목에 여러분들 수업이 배정될지 안 될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혹시라도 어, 배정이 된다면 저 그때 그 수업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과별로 움직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이제 이 과가 통째로 또 같은 수업이 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아예 또 못 만날 수 있어요. 2학기 때 만약에 여러분이 1학기 때 사고와 표현, 쓰기 읽기를 배웠으니까 2학기 때는 말하기, 듣기와 말하기, 말하기와 듣기를 하거든요.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저는 주로 읽기와 쓰기를 강의하는데 말하기와 듣기도 해요. 그 강의도 어, 아쉽지만 저는 그런데 뭐 여러분은 시원섭섭하겠죠. 섭섭은 안 하고 그냥 시원할 거예요. 야 끝이다. 이러면. 어, 한 학기 동안 고생 많았고요. 과제 하시느라고 또 인터넷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았어요. 방학도 이제 다음 주가 시험 기간이라 다음 주까지 모두 끝나야 방학이 될 텐데 이제 방학도 여러분들이 계획하신 대로 뭐 여러 가지 하실 텐데 뭐 여행도 다니시고 알바도 하시고 이제 대학 방학은 좀 기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예, 그 방학을 누리시고 어, 마음을 어, 어, 좀 이렇게 성숙하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과제 제출 기간은 다음 주 화요일까지 할게요. 화요일 여러분 수업 시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전기전자공학과는 10시, 11시 그 다음에 건축학과인가요? 건축학과, 정보통신학과인가? 건축학과가 1시인가요? 정보통신학과가 3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 테니까 각기 맞는 그 수업 시간에, 음, 제 메일로 보내주시면 될 거예요. 그 수업 시간을 넘어가면 이제 지각, 어, 지각이고 감점이에요. 자,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다음에 혹시 뵙게 되면 인사해요.